네, 안녕하세요. 오늘 AI 허브 최종 산출물 검사 교육을 진행하게 될 PCN 김가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이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AI 허브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 절차 안내에서는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와 개방까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개방까지의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고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와 업로드, 오프라인 제출 산출물인 SSD 안내 순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개방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기관에서 준비된 최종 데이터 최종 산출물은 NIA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NIA 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된 데이터는 AI 허브 운영팀으로 전달이 되는데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은 담당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최종 데이터는 AI 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구축기관에서 업로드한 데이터와 NIA 담당자가 확인된 데이터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 검사에서 데이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시 NIA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은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최종 산출물 검사를 진행하고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다시 NIA 담당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과된 최종 데이터는 자동 압축을 통해 개방이 되고 최종 산출물은 AI 허브 사이트 구축에 적용되어 사용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럼 개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CMS에 업로드된 데이터 개방장 확약서, S3 브라우저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 교육 활용 동영상, 저작 도구,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까지 총 8개 산출물이 있습니다. SSD는 데이터가 확정된 이후 제출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산출물 검사는 CMS에 업로드되는 산출물 1건과 S3 브라우저에 업로드되는 6건, 이렇게 총 7개 산출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산출물의 작성과 제출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종 산출물의 공통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준비된 양식 문서가 있는 산출물은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 문서의 각 항목은 필수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누락 없이 기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 외에 산출물 준비 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번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는 모든 기관의 직인이 선명히 찍혀져 있는 PDF 합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2번, 3번, 5번에는 빨간색으로 공개용으로 적혀져 있는 산출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산출물은 업로드한 파일, 영상, 이 자료 그대로 AI 허브 홈페이지에 공개된 산출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같은 부분을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번 활용 가이드라인은 양식 문서 외에 별첨 파일과 요약에서 사용된 표 이미지 파일, 엑셀 파일 이렇게 구성으로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도보다는 뒤에서 이미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교육 활용 동영상은 교육 동영상 제작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개의 동영상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먼저 데이터 구축을 시작할 때 NIA 담당자를 통해서 받으시는 파일 중 저작 도구 가이드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구축한 뒤에 해당하는 폴더에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출된 저작 도구 파일들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가 통과된 대상은 다시 NIA 담당자를 통해서 압축 파일에 대한 안내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압축 파일 전달을 받으셨다면 그때 압축 파일로 제작을 해주셔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AI 모델 역시 저작도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SSD는 최종 산출물 폴더 안에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모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할 때에는 S3 브라우저에 업로드하는 폴더구조와 동일하게 압축 없이 저장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저장한 SSD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속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S3 브라우저는 사이트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한 뒤에 안내받은 버킷 접속 정보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CLI를 이용한 접속 방법 역시 CLI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를 한 뒤 안내받은 접속 정보를 입력해서 접속 후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접속 방법이나 다운로드, 설치 방법은 AI 허브 운영사업단에서 추후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S3에 접속하게 되면 할당된 고유 버킷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킷은 화면 왼쪽을 보시면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이 버킷 영역입니다. 오른쪽에 크게 따로 적어놨는데요. 버킷명은 순서대로 사업 연도, 과제 번호, 데이터 번호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2번으로 표시된 영역은 폴더명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은 데이터 번호와 데이터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 표시 아래쪽으로 보시면 2번 최종 산출물 폴더에 대해서 다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산출물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폴더 구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폴더들은 버킷이 최초 생성될 때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파일 폴더들인데요. 이 폴더명은 자체적으로 변경하시면 안 되지만 이 폴더 밑으로 하위 폴더를 생성할 때에는 각 데이터 폴더 구성에 맞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는데요. 이어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업로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1차 교육에서 이제 조현재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드릴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포트로 아까 생성된 폴더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폴더명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최종 산출물 폴더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검증 완료된 데이터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품질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를 2번 최종 산출물, 1번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 완료가 된다면 AI 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파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화 압축을 통해 오른쪽에 보이시는 3번 개방 데이터, 1번 데이터 폴더로 데이터 운영팀에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압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폴더 내에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테스트, 샘플 폴더 구성과 폴더명이 동일해야 되고요. 모두 원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구성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디포트로 생성된 폴더명은 바꾸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예외 폴더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더 폴더인데요. 어더 폴더 안에는 메타데이터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데이터 속성에 맞춰서 오른쪽 예시와 같이 자유롭게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샘플 데이터인데요. 샘플 데이터는 원천과 라벨링 데이터가 매칭돼서 총 용량을 1GB 미만으로 구축한 뒤에 압축하지 않고 샘플 폴더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 업로드입니다. 저작 도구와 AI 모델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이 두 개 산출물 폴더에는 화면처럼 하위 폴더가 추가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축된 폴더에 TTL 검증이 완료된 파일을 압축 없이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들은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검사에 통과된 대상은 2차 업로드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압축 파일을 구축해서 2차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압축 파일 업로드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차 업로드 안내를 받으시고 나서 구축해야 할 압축 파일 구성인데요. NI 담당자를 통해서 2차 업로드 안내를 받으셨다면 저작 도구, AI 모델의 압축 파일을 2개씩 구축해서 2차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화면은 저작 도구와 AI 모델의 압축 파일 구성입니다. 문서 속성의 폴더만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그 외에 폴더 속성을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이렇게 2개의 압축 파일을 구축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산출물이 보통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차 업로드를 할 때 구축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산출물 통과가 다 되고 나서 2차 업로드 통보 받으시고 나서 그때 구축한 뒤에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설명서, 교육 동영상,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입니다. 각 폴더 내 하위 폴더는 없기 때문에 각 폴더 안에 최종 버전의 산출물을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활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부적절 사례가 많은 산출물인데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 가이드라인은 양식 문서는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요약 영역, 본문 영역, 별첨 영역, 그리고 업로드해야 할 파일 구성으로는 첫 번째, 활용 가이드라인이 양식 문서 자체로 올려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요약 영역에서 사용된 이미지 원본 파일, 그리고 요약 영역에서 사용된 표를 따로 정리한 엑셀 파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별첨 파일, 이렇게 4가지 파일 구성을 올려주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산출물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제가 이미지랑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와 표가 같이 활용된 실제 산출물 산출물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 잠시만요. 네. 이미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이미지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이미지를 별도로 이미지 파일 자체로 준비해 주셔가지고 폴더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표도 같이 보이실 겁니다. 이 표를 엑셀에 별도로 저장을 해서 그 엑셀 파일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원본 파일과 포함해서 최소 3개 이상의 파일이 폴더 안으로 구축이 됩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업로드의 공통 부분입니다. 최종 산출물 중에 AI 모델의 경우 용량이 대용량의 경우에는 업로드 전에 과제 담당자분과 협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저작 도구와 AI 모델 교육 동영상은 구축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꼭 구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 산출물은 S3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폴더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로에 최종 버전의 산출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개용 산출물의 주의 사항입니다. 공개용 산출물 중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은 문서 파일 그대로 AI 허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이미지처럼 허브 홈페이지에는 모든 사용자가 공개되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활용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하실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서명된 대상은 산출물에 기재된 개인정보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 휴대폰 번호보다는 회사 유선번호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구축 사업에서 담당자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는 걸 모르셨던 분들이 공개되고 나서 추후에 수정 요청해 주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추후에 수정 요청을 하시게 되면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S3 브라우저에 대한 권한 요청을 진행하게 되고 권한을 다시 받아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 절차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자주 발생되는 잘못된 케이스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 파일만은 유니코드, UTF-8로 인코딩해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코드로 지정할 경우에는 호환율이 떨어져서 원본과 레이아웃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맥 OS에서 저장할 경우에는 한글 파일명을 윈도우 환경에 맥에서 저장할 경우에는 윈도우 환경에서 자소가 분리되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 완성형으로 인코딩 후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 폴더에서 하위 폴더의 생성은 최소 9뎁스까지 구축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폴더와 파일은 특수문자를 제외하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파일과 폴더 생성 외에 산출물에 대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적합 사례 3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I 모델입니다. AI 모델 폴더에서 6번째 리드미 폴더에는 모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다음에 라이센스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 내용으로 구축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모델 라이센스는 별도로 라이센스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부적합 사례로는 첫 번째처럼 라이센스 정보 중에 이름만 명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처럼 BSD 계열 외에 라이센스로 구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SD 계열은 나중에 모델 가이드 파일에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NI 담당자를 통해 받으셨던 저작 도구 가이드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붉은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용자 로컬 환경 내에 인터넷 없이 구동이 가능하도록 저작 도구 배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 도구 프로그램은 오프라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구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부적합 사례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만 구동되는 방식의 제출은 지향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용 동영상입니다. 저작 도구와 AI 모델처럼 교육 영상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서 구축해 주시면 되고요. 부적합 사례로는 먼저 영상만 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막은 선택이지만 이제 음성은 필수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 음성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제작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영상 재생 시간이 최소 5분에서 최대 20분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한 개의 과제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일괄로 제작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능별이나 성능별처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여러 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모두 부적합 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 사례로 제작 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작 항목은 데이터 소개,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및 시연,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예시 이렇게 5가지를 꼭 포함시켜서 제작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검토까지 완료가 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공개되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활용 가이드 문서 중에 요약 영역을 기반으로 저희가 데이터 페이지가 구축이 되고요. 구축된 데이터 페이지에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을 등록해서 사용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중에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최종 데이터가 확정된 이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데이터 확정 시점은 AI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최종 데이터의 검사가 완료가 되어 압축 중 또는 압축 완료가 된 대상으로 구성되는데요. 구축 시점은 NI 담당자 또는 PM 이사님들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축 방법은 S3 브라우저의 최종 산출물 내에 데이터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압축 없이 그리고 올렸던 파일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종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 품질 검증도 모두 완료된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SSD 또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한 과제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각 데이터별로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구축된 SSD는 보내주시기 전에 노트북이나 PC에서 정상적 연결이 되는지 또는 저장된 파일들이 열었을 때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린이재단 빌딩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AI허브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저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검사 기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제 데이터에 대한 문의는 화면 왼쪽에 표시된 데이터 운영팀으로, 산출물에 대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산출물 운영팀 쪽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